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하는 거를 고르는 문제고요. 적절한 거 고르려면, 이제 주장하는 바를 고르려면, 일단 should 정도의 어감이 들어간 단어나 뭐 important 이런 형용사들 찾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다, 믿고 있다,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뭐뭐 하는 것, 플레잉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기껏해야지, at best 하면 기껏해야라는 뜻이잖아요. 기껏해야지 기쁨이다, 어떤 기쁜 탈출이다, 뭐로부터 어떤 학생의 배움으로부터의 탈출,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한 약간 그 정도로만 게임을 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부터 감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통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념. 우리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 글을 쓴 이유 자체가 이 통념을 반박하기 위해서 쓸 것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선지가 답이 될 텐데, 뭐 부정적인 영향, 일단 이런 거는 어감에서 왕정은 벗어나고 있죠. 논제에서. 그다음에 분배해야 된다. 게임이 초래하는 집중력 저하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약간 지금 벗어나는 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 3, 5번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것인데 뭐 하는 거냐면 보호하는 것, 학생들을 갖다가 어떤 성취하는 것, 그들의 목표로부터 성취하는 것에서 그 조금 더한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거는 여기도 연결된 거구나.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게임은 그냥 이 정도, 그 다음에 게임은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것, 이러면서 통념적인 생각들을 계속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통념이 나왔다면 사실 독해를 할 때는 해석을 다 안 해도 가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should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should나 뭐 같은 비슷한 형용사 같은 거를 찾아본다면, 여기 매력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매력적인데 that 이하라 하는 게 매력적이래요. 우리가 발전하는 거, 발전시키는 거, 게임을 갖다가 어떤 게임이냐면 연결되는, 어디에 연결되는? 배움에 연결되는, 배움의 결과와 연결되는, 어떤 배움의 결과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원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기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배움과 게임을 연결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통념 제시했고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왔는데, 그 반박이 뭐냐면 게임과 배움이 연결될 수 있도록 둘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습 효과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헌팅 더 섀도우, not the substance, 이렇게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빈칸을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빈칸이 너무 길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한 대략 한 5줄 정도도 넘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접속사가 보이니까 이 뒤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디에 의존해왔냐면 이론에 의존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학술적인 면에서만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림자만을 잡고 있었대요. 뭐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잖아요. 지금 어감으로만 따지면은 그냥 헛짓거리하고 있었다, 허황된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답을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선지를 보니까 지금 뭐 선례들, 뭐 역사적인 선례, 뭐 기준, 그 다음에 건축, 이런 것들 나오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집어낸 포인트는, 얘네는 지금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헛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못 잡았는데, 구체적인 대상을 갖다가 선지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문장 앞뒤를 잇는 거는 지금 딱 봐도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수식어 같은 것들이 나왔으니까 스토리 라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약간 주제가 나오는지 봐야 된다. 마지막이 스토리 라인으로 끝나는 거면은 보통 이제 주제나 대대적인 거를 먼저 제시를 해주면 점점 예시를 타고 가서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끝나거든요. 아니면 예시를 먼저 제시를 해주고 나면 그 예시에 대한 설명을 주제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토리라인과 비슷한 상황들이 제시가 됐던 거면은 위쪽에서는 아마 주제를 먼저 말해주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라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잘 판단을 해서 중간에 주제, 이 부분이 주제인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딱 끊고 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위치, 어떤 위치냐면 건축가의 위치는 올라갔다. 언제? 로마 제국 시기에 건축가의 그러니까 지위나 입지가 굉장히 상승하였다. 뭐뭐 때문에겠죠 아마? 건축이 상징적으로 됐기 때문이다. 어떤 굉장히 특별하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언급과 이렇게 더불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고 중요한 정치적 언급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건축이 정치랑 뭔가 연관이 생기면서 정치가는 원래 계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가 정치랑 뭔가 연이 생기면서 얘네들도 같이 계급이 높아졌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도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겠어요. 이 사람은 분류했대요. 어떤 건축가를 갖다가 외과의사나 선생급 정도로 분류했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도 말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직업이다. 그거만큼이나.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비슷하다. 외과의사나 또 이런 선생님 같은 직업들은 지금은 이제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학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막 철학자 아니면은 막 교육 선생님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입지가 높, 입지가 크고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도 이 정도가 견주어볼 만하다. 왜냐면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큐스 몰라. 이 사람은 또 말했는데 뭘 말했나 봐요. 굉장히 실용적인 건축 뭐뭐 중에 어떤 규칙 아래서 뭐뭐 아래서 이 사람은 또 다 그냥 어차피 안 적어도 해도 되니까 아니고도 되니까 깨달았대요. 데디아를 깨달았는데 굉장히 되게 실용적인 건축가인 요 사람이 깨달았는데 데디아를 깨달았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필요로 한대요.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지식을 둘 다 필요로 한대요. 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Y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빈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서 잡은 건 헛것을 잡고 있는데 정확히는 무엇을 헛것을 잡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론적인 것만 쫓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윗줄에서 그 사람이 실용적이고 뭔가 권위적인 사람이 인식을 했다잖아요. 이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빠진 것은 이론만을 쫓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론만을 쫓으면서 실용적인 측면을 따지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번쯤은 더 들어볼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만 읽고 나서 답을 찍을 수는 없고요. 이론적인 것만 쫓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만 쫓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이론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과 실용적인 측면을 둘 다 겸비를 해야지 굉장히 좋은 건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지를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것, 어떤 역사적인 선례를 따르는 것, 뭐 없이, 어떠한 고려 없이, 현대에 대한 기준, 어떤 흐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없이, 역사적인 저것만 따르는 것. 이거는 완전히 피드가 잘못됐죠. 논지에서 벗어나는 선지고, 선호하는 것, 건축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만 선호하는 것, 그것에, 예술적 어떤 것에 있어서,
이거는 헷갈릴만은 해요. 왜냐면 요런 재료적인 측면이 실용적인 걸 수 있고 예술적인 측면이 이론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과 이론 쪽에서만 일단 따져야 돼요. 근데 그런 냄새가 조금 나니까 얘는 세부치고 갑시다. 추구하는 것, 어떤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 건축에서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 뭐 없이 실용적인 스킬이 없이 완전하게 일단 얘가 답이고, 생략하는 것, 어떤 과목을 생략하는 건데 필요한 과목을 생략하는 것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건축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생략하는 것. 필요한 과목을 생략하는 것쯤은 약간 어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논제 어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취하기 위해서 건축적인 목표 이런 것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근데 한 번에 확실하게 답이라서 이것도 틀렸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구하는 것, 어떤 추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거, 추상적인 이런 말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서 나오겠네요.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자, 독해 문제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어떤 연구냐면 심리학에서 연구는 보고해 왔는데 어떠한 사례들을 보고해 왔는데 그 사례들에서 경쟁적인 인센티브 하면은 이제 뭐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경쟁적인 장려책은 야기한다. 작은 노력을 야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의욕? 업무 의욕? 이 정도로 해석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연구들이 몇몇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사례들에 있어서 모두 다 경쟁적인 인센티브가 오히려 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대요. 일단은 대대적인 주제는 다 잡고 갔습니다. 결과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이젠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념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스터디라고 연구에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 기준을 확실히 정답의 기준으로 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점, 뭐 아마 스터디겠죠?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런 심리적인 기반에 있었다. 어떤 심리적 기반에 있었는데 그 기반이 뭐냐면 감소,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감소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 몇몇 연구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컴페티브한 인센티브 정책이 의욕을 떨어지게 하는가 증가하게 하는가 하는데 다 떨어지게 했대요. 근데 어떤 심리학적 개념에서 기반을 했냐면 얘네가 지금 동기부여가 감소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고 가야 될 거는 과도한 인센티브는, 과도한도 아니고 그냥 경쟁적 인센티브는 오히려 의욕을 상실시킨다. 그리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모티베이션, 동기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가도 단어를 찾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요. 경쟁자는 보여주는데 어떤 불가피한 갈등을 보여주는데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이냐면 어떤 저거죠. 어떤 동기냐면 성취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을 갑자기 뜻이 생각이 안 나네. 동기 맞죠? 어떤 동기냐면 이루고 싶어 하는 동기. 뭘 이루고 싶어 하냐면 개인적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동기와 그 다음에 어떤 욕망, 유지하고 싶은 욕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우선은 여기랑 여기가 페어프레이징이 된 거를 볼 수 있고 이때까지 내린 기준으로 찾아본다면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적 인센티브는 의욕을 상실시키고 그게 동기부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 개인은 당연히 갈등을 겪는 게 맞겠죠. 내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을 이룰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치닫기 시될까? 왜냐면 이거 경쟁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1번은 당연히 적절한 말이 되고요. 언제냐면 그 어떤 상호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할 때, 이 사람이 상호 개인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들의 동료 또는 뭐 특히나 뭐 다른 일반적인 것들까지도 경쟁자들은 경험을 한대요. 어떤 내적 갈등을 경험을 하는데 어떤 내적 갈등이냐면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들의 욕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욕망이냐면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해칠 수 있는 그리고 또 망칠 수 있는 얘는 여기다 이렇게 캔에 이렇게 연결된 거죠. 망칠 수 있는 그 좋은 기분을 망칠 수 있는 약이 된 일으켜진 승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분을 망칠 수도 있는 걸 가능케 한대요. 그런 내적 갈등을 겪는데요. 이 사람이 목표를 이룬다면 승리를 해서 좀 기쁘지만 약간은 또 기분은 나쁘고 관계 유지를 만약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약간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내적 갈등이죠. 외적 갈등은 절대 아니죠. 인터널이 나왔다는 거는 이 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이 당연히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외적 갈등 아니면 내적 갈등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적 갈등이 맞아요. 국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완전히 맞죠. 이 사람은 발견했는데 데이디아를 발견했대요. 어떤 인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타겟이라고 생각하는 위쪽의 어떤 사회적 경쟁 비교에 대한 자신을 그냥 사회적 비교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요런 것들은 요런 태도들은 가끔 맞는데요. 사람들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든대요. 부합하죠 주제와? 언제 그들이 믿을 때 대디아라고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있을 때 어떤 질투스러운 이런 비교 같은 거 그들과 질투스러운 비교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낀대요. 어떤 뭐 불안감이나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 죄책감을 느끼는 것 어떤 죄책감이 어떤 감정이냐면 하고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어떤 감정인데 일반적으로 관련돼 있는 어떤 높은 동기부여나 목표 성취에 관련이 돼 있는 그 죄책감과 관련돼 있죠. 내가 이 목표를 성취하면 죄책감이 들고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쨌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강한 동기부여 얘가 무조건 답이고요. 강한 동기부여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행을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추구하는 이런 꼴들 중에서.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 상태의 결과는 포함을 하는데 낮은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경쟁자로 하여금 낮은 동기부여와 선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선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 조직적이고 이타주의적인 결과를 선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게 어떤 것이냐면 뭐 줄이는 것. 어떤 중요도를 줄이는 것. 결과의 중요도를 줄이는 것. 결과를 안 본다는 거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수디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 문제는 중간 한 두 줄 빼고는 거의 다 읽어줘야 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읽는데 크게 문제는 없던 질문이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문제를 고르라고 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언어 배움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에 저것 때문이다. 독자로 하여금 그것이 향상시키는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문학에 대한 장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펼칠 거고요. 문학의 성질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중심 언어 체계, 언어 교육 체계는 그렇죠? 언어 체계는 반드시 집중한다. 집중함에 틀림없다. 그냥 집중한다. 중심 언어 체계는 집중을 한대요. 어떤 방법에 집중을 하던데, 언어가 작동하고, 또 뭐, 규칙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또 뭐, 어떤 사회 의미론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대요.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약간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충 언어 중심 체계라고 하면은 뭐, 표준어나 국어사전 이런 느낌으로 떠올리면 우리 국어사전은 약간 뭐 의미가 제대로 된 것만을 고집한다거나
표준어 같은 것만을 고집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만은 고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주 뭐 가끔 어떤 이러한 과정 같은 것들, 배움의 과정이 이제 근본적으로 되게 약간 분석적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거죠? 약간 어 단선적이고, 단편적이고 단선적이고, 그다음에 뭐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맞는 얘기인 것 같죠? 다시 회귀적 독해를 해보면 위로 올라갔을 때 약간 국어사전 같은 거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언어랑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랑은 굉장히 약간, 약간 단면적이고 피상적이고 약간 그런 분석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르니까 대충 이런 약간 꽉 막힌 언어 체계 약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것, 상상력이 풍부하게 문학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케 하는데 그 러너,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동하도록 가능한데요. 집중을 갖다가 그들의 주의의 집중을 갖다가 뭐뭐 너머로 어떤 이런 기계적인 측면을 넘어서 외국어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네요. 문학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학이 우리에게 뭘 가르게 한다는 것은 짚고 가야 되는 문장이에요. 문학이 우리로 하여금 뭘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문학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위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꽉 막힌 언어 체계는 뭔가 이런 것들, 분석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뭐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외국어 체계에 지금 몰입을 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문학의 장점으로 이제 하나가 제시가 된 겁니다. 형식을 넘어서 그 체계를 보게 하는 것이 문학의 장점으로 첫 번째로 언급이 됐고요. 어떤 소설에 있어서, 어떤 연극에 있어서, 또는 짧은 스토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모험될 때, 탐구될 때, 시간을 지나서 탐구를 될 때 결과는 대디한데 읽는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다, 거주를 할 수 있다, 그 텍스트에 거주를 할 수 있다, 빠져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 또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끌려진다, 책으로 이끌려지고, 그다음 뭐 핀포인트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뜻입니다. 잠시만요. 정확히 뭐 찝어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미미하다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확히 딱 집어내는 것, 어떤 것을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나 뭐 단어나 구나 뭐 아마도 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해질 거래요. 뭐뭐다 추가하는 것보다 어떤 스토리의 어떤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요것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 구나 단어 같은 것들은 중심 언어 체계, 꽉 막힌 중심 언어 체계에 속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해지고 문학에 참여하게 되면 대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한 요 정도 텍스트에 거주한다, 요 정도까지만 읽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의 장점이라고 하면 형식을 넘어갔고 그 체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덜 중요하게 하고 문맥이나 의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 문학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몰입력이나 호소력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참여, 얘가 답이 될 거고, 참여니까. 그 다음에 대안적인 관점,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문학적인 감각, 감수성, 이것도 아니고, 미적인 상상력, 이것도 아니고, 언어적인 통찰력,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좀 반대라는 느낌이 강하죠. 빈칸 주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진보되고 지적인 사람들도
불완전할 것이다. 요러한 스킬에 있어서 this 나왔으니까 이러한 스킬이 앞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소리고 this를 먼저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좀 이례적으로. 교육이란 것은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조건만 맞으면 가르쳐준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데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교육은 지식 그 이상이다. 그것은 가르쳐주는데 비판적 사고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어떤 능력이다. 멈출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피할 수 있는 능력. 굴복하는 것에 어떤 감정적 압박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비판적 사고이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비판적 사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의미이긴 한데 지금 감정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언급이 나왔어요. 아마 요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계속 한번 봅시다. 이것은 생각의 컨트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이 나는 긴장하지 않았어.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화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역이다. 오히려 반대다. 멘탈적인 자유화, 멘탈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다. 내가 감정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생각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특징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 하나씩 찝어가면서 갑시다. 대부분의 진보된 사람들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도 이곳에서는 미숙한 면이 많대요. 하지만 심지어 미숙한 소지, 그것의 미숙한 소지조차도 요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진 절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가진 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심지어로 쓰였을 때 주부와 술부의 관계가 약간은 역접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비록 이러한 스킬에서 미숙한 사람이 많지만 하고 역접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뒤로 반전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스킬에 대해서 약간은 미흡할지라도 요거는 이러한 장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위쪽에서 말한 것이 이것은 오히려 통제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화이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어감이 나와야 돼요. 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냐면 되는 것, 어떤 자극적 이끌림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죠? 어떤 즉각적인 반응인데 즉각적인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인데 굉장히 밝은 컬러의 뭐 시끄러운 소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뭐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약간 예민한 느낌 그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자극 이끌림 요건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하여금 뭐 자유롭게 해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이점만 보고도 솔직히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선지를 보고 나서 골라내면서 답을 찾도록 할게요. 따르는 거, 이제 허락하는 거, 우리를 갖다가 인정하도록 불가피한 상황을 수용하도록 허락해주는 것은 아니죠. 이건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수용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이런 것들도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논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거 사람을 갖다가 어떤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거죠. 자유롭게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벗어나게 해준다. 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요거였네요. 자극 이끌림. 강조하는 거, 사람의 위험을 강화하는 거.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향상시키는 거, 우리의 이해력을 상상시키는 거, 요거에 대한 이해력을 상상시키는 거. 2번이 너무 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감이 좀 애매하다. 요구하는 거, 어떤 사람이 뭐 행동하기를, 뭐 어떤 경험을 가지기를,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거,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요.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34번. 빈칸 문장이 문 두 개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주제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이제 한번 봅시다. 중심화되고 형식적인 규칙 같은 것들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규칙의 성질에 대해서 찾아야겠네요. 되게 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규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바로 규칙이 나왔으니까 이 규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가야 돼요. 야구의 규칙은 규제하지 않는데요. 선수들이 아니라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데요. 맞네요.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그 규칙들은 결정한대요.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구성하는 뭐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그러니까 경기를 구성하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결정을 한대요. 아, 지금 여기서 규칙에 그러면 살아서 하나의 특징을 찾아보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오히려 약간 형성의 의미를 갖는 것이 규칙의 특징이다. 또 규칙이 나왔네요. 규칙은 막지 않는다.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걸 막진 않으나 그들은 만든다. 바로 그 관례를 만든다. 어떤 관례냐면 허락하는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야구 플레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똑같이 형성하는 의미 또는 뭐 약간 좀 더 수월하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도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스코어 오브 뮤직 하면 악보죠. 악보는 부과한다. 룰을 부과하는데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것은 또한 만든다. 어떤 패턴. 요거는 패턴은 아마 요 관례 요거랑 좀 비슷하죠? 맥락이? 지시의 패턴을 만들고 어떤 패턴이냐면 가능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음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룰이라는 것은 뭔가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만 나와도 약간 감으로 이제 정답 찾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분류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재평가 이런 것도 나온 적 없고요. 장려하는 것 새로운 방법 더 참신하게 생각하는 이거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 행동을 강화하는 것 어떤 법적 이런 문맥 안에서 약간 어감이 좀 비슷하죠. 약간 강화한다 이런 느낌. 용이하게 하는 것, 어떤 생산성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 룰이나 이런 관례 같은 것들을 설립함으로써 관례가 언급됐으니까 아마도 이게 무조건 답일 텐데 자, 이 4번 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룰이라는 것은 관례를 형성해서 그 어떤 행위나 행동이 가능케 하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득을 강화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들이면 가능케 하는 회사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 믿음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협상 지시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이렇게 관례 같은 거 형성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관례 형성해서 뭐 기회들 만들고 개인에게 기회 만들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공동체에 한해서 있어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수월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규칙이지 개인의 능력적인 측면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박스 한번 읽고 갈게요. 이거는 순서 배열이죠. 어떤 잠재력, 시장에서의 강제 집행에 대한 그런 잠재력은 더 대단해지는데 언제 더 대단해지냐면 계약 당사자들이 발전시킬 때 어떤 명성적인 자본을 발달시킬 때 어떤 명성적인 자본이냐면 가치가 폄하될 수 있는 언제 계약이 위반될 때 계약이 위반될 때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명성 다시 말하면 신뢰도 같은 것들을 발전시킬 때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집행 능력은 좀 더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맥락대로만 받아들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집행이란 것을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장 집행이라는 것은 강제로 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면 아, 나 너 믿는데 당연히 해줄 수 있지 하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아, 신뢰도가 높으면 얘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부터 읽어보려고 하는데 뭐 지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합니다. 여기도 근데 파머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지주가 나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B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을 넘어서 지주들은 간접적으로 감시해왔다 농부들을 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어떤 보고된 산출량이나 수확량 같은 거를 관찰함으로써 뭐 일반적인 양의 토양 일반적인 퀄리티 토양의 질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이한 행동들, 특이하고 극심한 행동들, 뭐 자연재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 정도 나오는 게 맞겠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 그리고 지주들은 지주
지주의 명성은 작용한다. 농부들과 지주들의 명성 같은 것들은 작용한대요. 어떤 연대로서 작용을 한대요. 어떤 뭐 수확철이라도 농부들은 노력을 줄일 수 있어요. 땅을 남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낮게 보고한다거나 작물의 수확량을 갖다가. 오케이. 이런 느낌이 하나 나왔고, 그죠? 농부들 그리고 지주들은 발전시킬 수 있는데 명성을 갖다가 솔직함 뭐 이런 공정함 이런 것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높은 수확량을 산출하고 또 뭐 지속적인 이런 뭐 설명을 한다거나 뭐 그들이 뭘 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렇게 높은 수확량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뭐 작게는 뭐 이런 이게 그거든요. 약간 이어진 뭐라고 해야 돼요? 공동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막 농사 커뮤니티 이런 것도 명성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잘하면 명성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B와 C에서 다른 내용은 얘는 명성이 안 좋아질 때의 내용이고 그것도 이제 농부의 탓으로 명성이 안 좋아질 때 얘기고 요거는 이제 명성이 둘 다 좋아질 때의 얘기네요. 그리고 A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라는 이 접속어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뒤쪽에 이제 명성이 좋아지는 얘기가 나오면 C 뒤에 얘가 와야 되는 거고 명성이 안 좋아지는 얘기가 나왔으면 B 뒤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두 대상이 제시가 됐고 B에서는 소작농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명성이 떨어지는 그런 전개를 펼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주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 지주에 대한 설명을 무조건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A에서는 마찬가지로라는 이 연결어를 통해서 지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명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주들은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이런 부하나 이런 것들 관계 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정확한 이런 측정이나 뭐 지주의 행동도 이렇게 뭐 메이드 오브 타임 뭐 가장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대요. 거절할 수도 있대요. 그들의 미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계약이 막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지주들의 저거죠? 지주들의 실수로 지금 명성이 하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이 유사계라는 접속어 말고는 B와 C를 해석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지금 약간 대대적인 그거 이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C까지는 시장 집행이라는 거를 명성이 높아지면은 굉장히 잘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명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런데 B와 A에서는 약간의 변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외 상황 이런 것들.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뭐 잘못하고 누가 이거 잘못하잖아. 그러면은 명성이 떨어져서 집행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B 다음에는 C가 와야 되는 거니까 B, C가 연결되는 게 맞겠죠.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CBA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봐라, 새들을 봐라. 너의 그 뒷간에 있는 새들을 봐라. 만약에 하나의 새가 깜짝 놀란다면 나머지도 달아날 것이다. 다른 애들도 따라갈 것이다. 하나의 새가 놀라면 걔가 날아갈 거고 다른 애들은 따라갈 거래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접근이나 뭐 그게 진짜인지 그 위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이 날아가면 같이 따라 날아간대. 그들은 감염되어 왔다.
뭐에 의해서 감정적 전염에 의해서 감염되어 온 것처럼 한 명이 놀라서 달아나면 나머지도 저 뭐야 하면서 그냥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것도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언급이 안 된 것 같고 그죠? 그럼 B로 일단 가르기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라면 이 사람이 한 거 어떤 몇 명의 학생들과 어떤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이 대항심 경계하는 약간 스캐닝 뭐예요? 약간 서구 쪽 이게 뭐야? 이분은 이른 콩새류 그냥 새라고 할게요. 서구 쪽 새가 약간 그 뭐야 포식자한테 대응하는 그런 스캐닝의 패턴을 연구했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들을 찾았대요. 데리아를 찾았는데 새들 어떤 서클 그러니까 원형의 형태로 있는 새들이 보여주었다. 더 많은 조직력을 보여주는데 스캐닝에서 누구보다 그거 했던 새들보다 어떤 새들이냐면 먹고 있었던 일자로 먹이를 먹는 새들보다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모여 있었던 새들이 좀 더 조직력이 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왓치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로 들으면서 설명을 하면은 마지막에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보완 설명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보완 설명의 막을 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째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먼저 받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일어난 거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B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스 다음은. C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우스가 자 뭐네? 됐다. C 아니다.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A로 한번 가볼게요. 이 사람은 궁금해했는데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했는데 그 새들 일직선으로 있는 새가 왜 또 공포스러워하는지부터가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B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원형으로 무리지은 새가 일직선으로 무리지은 새들보다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A로 시작하기 위해서 갑자기 더 공포를 느낀다라는 언급이 나온다는 거는 조직력에서 공포 분야로 주제가 전달됐다는 게 이동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사실 조직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과 그 다음에 공포감을 얼마나 더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B 다음에 라는 말 C가 맞을 거예요.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 새들 일직선으로 무리지은 새들인데 할 수 있었던 오직 볼 수 있었던 그들의 가까운 이웃만 볼 수 있었다. 뭐가 아니라 조직력이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캐닝 할 때 또한 뭐도 할 수 있었냐면 더 긴장했다. 피어풀. 비슷한 어감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일단 당연히 맞고 왜냐면 여기서는 조직력이 더 약하다는 그 주제에서 중심 화제에서 갑자기 초조함으로 중심 화제가 이전되는 모습을 보아서 여기선 더 조직력이 높다 쪽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조직력에서 공포감으로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포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바꾸는 거 그들의 몸을 갖다가 어떤 헤드 포지션이랑 뭐 이렇게 중요하게 더 뭐 이렇게 하면서 서클 서클로 무리지은 새들보다 더 이런 부분에서 약했대요. 근데 그 서클은 어떤 서클이냐면 서클이 무리지에 대해서 그것은 가능했대요. 서로의 새들이 보는 것이 가능했대요. 다른 새들을 거는 것이 가능했대요. 원형으로 무리지면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렬로 무리를 지으면 내 양옆에 있는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렬로 무리지은 새들이 원형으로 무리지은 새들보다 조직력도 떨어지고 좀 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일단 B, C, A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더 공포스러웠다. 왜냐면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떤 새들이 그들의 어떤 이 메이트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감정적 전이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 사이에서, 개인 세대들 사이에서, 일직선으로 있는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연구해보니까 얘네들이 좀 더 조직력이 높더라. 근데 조직력이 아니라 얘네는 좀 더 초조해하기까지 하더라. 왜 초조해하냐면 이 감정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구나. 이런 식으로. 미다웃이 나왔네요. 근데 하지만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로 먼저 해석해주면서 갑시다. 하지만 뭐뭐 없이는 특별한 법적 보호 없이는 뭐에 대해서 비밀 거래에 대해서의 거래 기밀에 대해서의 법적 보호 조치 없이는 그 어떤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발명가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대요.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냐면 직원이나 계약자가 누설하는 그 어떤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대요. 일단 하지만을 기점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앞에는 무조건 보호 조치가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보호 조치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좋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보호 조치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누설할 위기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전개를 하겠죠.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거래 기밀 법이라는 게 또 있나 봐요. 이건 개념으로 받아들입시다. 거래 기밀법은 겨냥을 하는데 노리는데 어떤 증진시키는 거, 혁신을 증진시키는 것을 원하는데 비록 그것이 성취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그런 이런 목표들을 갖다가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보다 저작권법보다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목적들을 처리할지라도 기반 어떤 그 뭐야 얻는 것 저작권을 얻는 것에 아니지 기반이 아니라 이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저겁니다. 연결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비되는 두 개념이 나왔거든요. 거래 기밀법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얘는 이 둘 다 혁신을 약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다양하고 얘는 저작권 딱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장점 얻는 것, 저작권을 얻는 것에 대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가들은 선호한대요. 지키는 거, 그들의 어떤 혁신을 갖다가 비밀로 지키는 것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밀 유지법이 있고 저작권법이 있는데 많은 혁신가들은 저작권법보다는 기밀 유지를 더 선호한대요. 그러면 기밀 유지가 있을 때의 좋은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둘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작권법과 기밀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작권법이 기밀법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얘기해 주려고 이런 문장을 끼워 넣은 거지 저작권법보다 요런 법이 있어서 요런 상황이 좋다라고 아직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믿을 것이다, 데디아라고 믿을 것인데 그 비용이나 시간의 지연 같은 추구하는 거, 어떤 저작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드는 시간과 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런 비밀적인 것이 더 지킬 수 있다. 그들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들의 이윤 같은 것들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네가 저작권법보다 기밀유지법을 더 선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들은 또한 믿는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밀유지법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 2번에 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1번에 이 문짝이 삽입되고 나면 뒤에서는 기밀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1, 2, 3번까지는 아직도 기밀유지법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owever를 통해서 내용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 2, 3번 또한 다 들어가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연결사로 연결이 됐으니까 수식어로 연결이 됐으니까 여기는 아마 또 기밀유지법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기밀유지법에 대한 장점이 나오지 않는데 그 앞에 번호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대로 또 믿을 건데 데디아를 믿을 건데 어떤 인베이션 발명이 또 이렇게 최고가 될 수 있다. 최고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시대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저작권이 허락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 의해서 기밀유지법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4번 뒤에를 읽어보니까
일단 뭐뭐 하고 나면 그 아이디어가 누출되고 나면 여기서 나왔죠? disclose.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답이 될 수 있겠죠. 아이디어가 누설된다는 말은 이미 기밀이 누설되고 나서 그 뒤에 상황이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앞쪽까지를 지금 기밀유지법이 굉장히 올바르게 작용을 했을 때의 장점들을 얘기해주고 있었지만 이 문장이 삽입되고 나서 뒤쪽에 보면은 이러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 처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후 상황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고요. 그것은 뭐 공기처럼 되게 자유로워지고 아이디어가 땅에서 규범 뭐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시장에서 경제가 그래서 어떤 이런 공경 같은 것들 이런 공경은 뭐 발명가로 하여금 좀 뭐 불이익을 추출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5번도 적절하지 않죠. 5번을 기준으로 앞에는 이 기밀유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약간 공기처럼 가벼워진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누설됐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물체들은 따르지 않는다, 순응하지 않는다. 어떤 일직선의 일대기, 일직선의 세계를 따르지 않는데, 세계 모델을 따르지 않는데, 대신에 그들은 겪는다. 어떤 고장이나 새로 수리되기를 기다리고 또는 어디에 버려져서 보관되거나 발견한대요. 그들 자신이 버려지고 어떤 매장지, 쓰레기 매립지 이런 데 버려지고 다시 발견되거나 새로운 용도로 탄생되는 것을 기다린대요. 일단 이 어떤 물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in reality 지금 그러니까 가정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용을 해라고 말을 하는 것 보아서 약간의 however 같은 어감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문장으로 하여금 앞에는 무슨 내용이 전개가 되냐면 가정에서는 얘가 직선적 주기를 따를 것 같아라고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 수 있어요. 그 본질 자체로 하여금도 그렇고 그 개념 어떤 유지와 보수에 대한 개념은 뭐 생략하고 탐구되었다. 어떤 과정 중심적 지향, 과정 지향 중심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집중. 그 관련되어 어떤 학술적인 이런 논의와 관련되어 있어서 자주 중심으로 다뤘대요. 어떤 일대기를 다뤘던데 일대기와 일생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물체 그리고 사물과 기술에 대한 이런 일대기 같은 것들을 주로 다뤘대요. 이런 데서는 본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리고 그 과정은 과정 중심적이었대요. 그러한 맥락이 있어서 유지와 보수 이런 것들은 여겨졌는데 어떤 연습, 뭐 행동 이런 것들을 여겨졌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연기할 수 있는 그 존재 물체의 존재 시간을 연장해주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사용이나 뭐 확장된 시대, 그러니까 수명을 늘려준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유지와 보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유지와 보수는 주로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생애를 중심으로 탐구를 하는 그런 사상인데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에서 지금 말하기로는 유지와 보수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물건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거래요. 그러면 그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개념은 이 직선적 생애와 관련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으면 수명이 늘려주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다시 태어날 건데. 직선적 생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어야만이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언저리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되게 비판적으로 참여를 했대요. 아니지, 중요하게 참여를 했대요. 어떤 의인화된 이런 비유. 어떤 비유냐면 명시하는 생애, 그렇죠? 물질의 생애, 그다음에 그리고 강조하면서 데디아를 강조하면서 또 관습적인 이해를 강조하면서
물질, 기술이나 물질의 생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를 갖다가 참여를 했대요. 그것의 습득부터 폐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벌어지기까지 직선적 쪽으로 말하고 있죠. 리니어 요거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뭐 제공하면서 어떤 불완전한 정의 이런 것들. 그쵸? 그러면 4번을 기준으로 뒤에서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직선적인 생애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4번이 답일 것. 게다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게다가 이 물체들은 아마 들어갈 것이다. 리사이클링이나 중고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앞쪽에서는 이러한 관습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물체는 이 직선적 세계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이렇게 내용 전환이 있고 게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벌어지고 자신이 재활용되는 거를 겪고 나서 이런 것들을 또 참여를 해라고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답이고 얘 또한 답이 될 수 없는 게 그러면 in reality라는 요 연결사가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